컨테이너 위치를 옮기는 작업이 몇십 분째 계속되고 있다. 이때 작업자는 특히 예민해진다. 폭 25m, 길이 12m에 이르는 컨테이너의 무게는 약 3톤.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 움직여야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컨테이너 하우스 시공은 거대한 컨테이너를 잘 놓는 것부터 시작한다. 안간힘을 쓰며 수평을 맞추는 것도 그 때문이다. 왜 수평 맞추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문학구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수평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문학구를 따야지만이 그걸 그대로 현장에 가도 그대로 놓는다고 생각하니까 저 수평대로 놓는다고 봐야 되니까. 컨테이너가 자리를 잡으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사각형의 딱딱한 화물 컨테이너가 집으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문 따고 있어요. 문학구 만드는 거. 문을 얼른 내달라 그러면 그쪽으로 내주고, 뭐 조그맣게 내달라 그러면 조그맣게 내주고, 크게 내달라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틀려요. 문이. 강철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용접을 해 절단한다. 사방으로 튀는 불꽃 앞에서 온몸은 금세 땀으로 뒤덮인다. 비와 바람, 험난한 파도에도 끄떡없었을 컨테이너의 외벽이 틈을 보이기 시작한다. 한번 잘못하면 컨테이너가 그냥 다 망치니까 이거 제가 따는 거에 따라서 뭐 한 이만큼 잘못 땄다 그럼 망치는 거.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컨테이너 하나 벌리는 거예요. 컨테이너는 건축물에 필요한 틀을 갖추고 있어 그 자체가 집의 구조체가 된다. 거기에 손을 덧댄 모양을 내는 것이다. 어떤 집이 만들어질지는 작업자의 손끝에 달렸다. 컨테이너라는 것 자체가 사각형이잖아요. 일반 집도 우리 방들이 전부 다 사각형이잖아요. 그냥 여기다 벽체만 안 치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네모난 박스의 결합이기 때문에 모양도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컨테이너를 재활용해 만든 건축물이 많다. 어떤 기업은 컨테이너로 매장과 사옥을 짓기도 했는데 독특한 인테리어 때문에 지역 명소로까지 자리 잡았다. 하지만 컨테이너가 집으로 변신하기까지 그 과정은 험난하다. 아까 짧게 좀 저기 좀 날카롭게 날이 선 철판의 모서리는 작업자를 위협하고 그 무게는 온 몸을 짓누른다. 무게가 어느 정도 된 거죠? 한번 들어봐. 잠깐만. 이거 이때까지 그래도 좀 덜한데 이건 한 번은 못 들어. 무게도 이거 그냥 철판인데도 무게는 못 들어요. 웬만하면은 이건 클면 클수록 힘이 더 딸려요. 무게를 견뎌낼수록 일하는 이의 몸은 더 단단해진다. 문 테두리를 잘라내고 난 뒤 해야 할 작업이 또 있다. 바닥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을 깨끗이 제거하는 일이다. 용접기로 최대한 잘라내고 그래도 제거되지 않은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낸다. 문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르는 것이다. 위에는 위하고 옆면은 말릴 수가 있지만은 근데 밑에 때문에 수평이 틀어지고 문학과 틀어진단 말이에요. 위협적일 만큼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그라인더. 그 힘이 어찌나 강력한지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진동은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뜨거운 태양 아래 불꽃과의 사투가 계속된다. 그라인더 할 때가 제일 긴장되고 조금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그라인더는 잘못하다가 그냥 그 힘만 힘 좀 딸리다 싶으면 그냥 손 놓치게 되면 순간에 그냥 팍 돌아버리니까. 작업하다가 데이는 일은 흔하다. 사방으로 날리는 쇳가루도 고역이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작업이 계속된다. 절단면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이제 문틀을 끼울 차례다. 문 크기에 맞춰 미리 만들어 놓은 틀을 끼워 넣는데 이때 빈틈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최대한 틀이 밀착되면 용접한 후 고정시킨다. 창틀 하나를 끼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무겁고 단단한 강철과 씨름하다 보면 금세 진이 빠진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공정이 없다. 꽉 막혀있던 컨테이너 외벽에 창문이 생겼다. 이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반은 화장실로 쓰고 반은 사무실로 쓰고. 컨테이너 하우스의 활용은 무궁무진하다. 용도에 따라 미리 설계한 후 작지만 알찬 집을 만든다. 소비자들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줘야죠. 네.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야죠.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컨테이너 작업장도 후끈 달아오른다. 날씨가 덥다고 해서 그늘에 피해 있을 이들이 아니다. 한 작업자가 뭔가를 분주하게 준비한다. 어디서도 잘 보지 못한 장비까지 동원이 됐다.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하려는 것일까? 폼 작업을 합니다. 단열 폼. 컨테이너 내부 단열 작업을 하려는 것인데 마치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채비를 단단히 한다. 완전 무장을 하시네요. 이게 눈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화학약품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방법인 것이다. 안 더우세요? 덥죠? 당연히 덥죠. 근데 컨테이너 특성상 단열을 무조건 해야 돼? 집으로 하우스를 한다고 치면 무조건 단열을 들어가야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집 같은 경우 단열이 안 되면 집 그저 역할을 못 해요. 잠깐만요. 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단열은 필수 사항이다. 특히 컨테이너는 소재의 특성상 단열에 취약하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때문에 단열 작업에 더욱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다. 컨테이너 하우스 단열에는 우레탄 폼이 사용된다. 우레탄 폼은 우레탄 재질의 접착 물질로 단열재나 방음제로 널리 쓰인다. 특히 컨테이너는 벽면이 굴곡져 있어 틈 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야만 단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발포된 우레탄 폼은 공기와 접촉하면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이때 팽창이 되면서 빈틈없이 완전 밀착된다. 1시간 남짓 계속되는 작업.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손마디도 저려온다. 바람 한 점 없는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외로운 싸움이 계속된다. 아버지 여기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 한 번씩 다 막았는데.
안 더워요? 집을 만드는 데는 책임이 따른다. 이 집이 누군가에겐 새 출발일 수도 있고 오랜 수건일 수도 있다. 때문에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한다. 이거를 해줘야지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안 해주면은 별로가 생겨 이게. 겨울 같은 경우는 금세 피어난다고. 무더운 날씨는 피로감을 더 가중시킨다. 꽁꽁 싸매고 있던 탓에 후끈한 열기가 몸 안에 쌓였다. 아니나 다를까 작업자의 몸은 온통 땀범벅이다. 땀이 완전. 땀 뭐 어때요? 땀 왜 이렇게 많이 났어? 땀이 하고 원래 많이 힘들어. 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고된 일상을 견뎌낸다. 한쪽에서는 도색 작업이 한창이다. 집주인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컨테이너 하우스의 장점이다. 특히 중고 컨테이너를 사용해 집을 만들 경우 페인트 칠만 다시 해도 거의 새 것처럼 바뀐다. 녹나지 않게 치르는 거죠. 그래? 2시간 되게. 아, 부시가 안 되게요? 네. 한 번에는 제색이 안 나온다. 두 번을 해야지 제색이 나와요, 이 색이.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여러 번 덧칠을 해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힘을 줘서 뿌려야만 한다. 냄새가 너무 독한데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3번 바르고 이제 끝인데. 일할 때만큼은 엄살 한번 부려본 일이 없다. 노동의 흔적은 고스란히 온몸에 남는다. 컨테이너가 화려해질수록 작업자 또한 같은 색으로 물들어간다. 아버님 이 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7년 됐어요. 이걸로 해서 다 자식들 장가 보내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학교, 대학교까지 다 가르치고 직장만 하고 다 먹고 사는 거죠. 약 2시간의 사투 끝에 하나의 작업이 마무리됐다. 얼굴은 이미 땀과 페인트로 뒤범벅이다. 한시라도 빨리 몸에 묻은 페인트를 씻어내고 싶지만 아직 남아있는 작업이 많다. 이럴 땐 임시 방편으로 얼굴만이라도 얼른 닦는다. 아, 여기 침 묻으면은 신나로 닦으면 따가워서 못 견뎌요. 눈을 못. 그 요거는 그냥 나중에 싹 이렇게 닦으면 되죠. 짧은 휴식 시간이 이렇게 끝났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해 계속되는 작업. 하루를 꼬박 일해도 7개 이상 칠하기가 힘들다. 수명을 다한 컨테이너에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투박했던 컨테이너가 세련된 모습으로 확 바뀌었다. 이제 이 컨테이너에서 누군가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제작 일정이 막바지를 향해 간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보름이면 거의 완성된다. 단열을 비롯해 전기 배선, 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내부 시공에 들어간다. 이 집은 전원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창문이 유독 더 많다. 집이 완성되면 이 안에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 담길 것이다. 다음은 벽면 작업을 할 차례. 천장과 벽 전체를 합판으로 덮는다. 나무를 여러 개 붙여 만든 합판은 벽을 튼튼하게 잡아준다. 합판을 고정시킬 땐 전동못 기계를 사용한다. 마치 따발총을 쏘듯 빠른 속도로 정확한 자리에 못을 박는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내부가 이제 서서히 집 모양을 갖춰 나간다. 내부 인테리어는 건축주의 선택에 맞춰 시공된다. 도배를 할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 목재나 필름지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이 집의 주인은 깔끔한 흰색 도배지를 선택했다. 작은 집이 보다 넓어 보인다. 컨테이너 하우스에도 있을 건 다 있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꾸밀 때 또 하나의 철칙은 과도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다. 꼭 필요한 것으로만 견고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채운다. 빠르고 만들기가 쉽고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허가 조건상에 따라서 뭐 한 2층, 3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다 이게 구조상으로 가능해요. 컨테이너 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컨테이너를 어떻게 연결해 시공하느냐에 따라 집의 크기나 모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여기는 지금 컨테이너 두 대가 연결되는 부위라서 이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열리는 미닫이 문이 지금 생성이 될 거거든요. 그거는 이 연동 작업 때문에 여기서 만들지 못하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그 수평을 맞춰 놓은 다음에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집 역시 컨테이너를 2개 연결해 공간을 보다 넓게 활용했다. 지금 여기는 이제 16평.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바닥만 마감 딱 치면은 이제 좋은 집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커다란 기중기 한 대가 공장에 들어선다. 드디어 오늘 컨테이너 하우스가 출고되는 날이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기중기에 연결시키고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기 시작한다. 위에 천장. 근데 제작 기간 동안 딱 붙어있던 2개의 컨테이너가 분리된다. 마치 칼로 자른 듯 집의 반쪽 단면이 훤히 드러났다. 그런데 집을 공중에 매단 채 또 다른 작업이 이어진다. 부장님 저 뭐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아 이거 오수 배관을 하는 거예요. 오수 배관. 이게 꼭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었어요? 예. 이제 갖다 안 치면은 다시 못 하니까 꼭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가 공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남은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바닥 단열. 바닥 단열을 해야 돼. 이렇게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심해요? 그렇죠. 이건 2층이니까 심하다고 봐야지. 1층도 그렇고. 집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열을 해줘야지. 냉기가 올라오니까. 작은 이동식 주택이라고 해서 결코 대충 만들어지지 않는다. 환할 때 시작된 작업은 해가 지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늘 출고될 컨테이너는 총 3개. 이 3개를 연결해 2층짜리 집을 만들 것이다. 커다란 컨테이너 하우스 3개를 한꺼번에 옮기려다 보니 작업 속도는 느려지고 피로감은 두세 배로 몰려온다. 피곤하시죠? 뭐, 안 편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조금요. 일이 출근 날짜가 잡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네. 바닥 작업을 모두 마치고 집이 대형 트럭 위로 옮겨진다. 올라가! 올라가! 이제 어디로 가요, 이거? 아, 예. 합천 가요. 합천이요? 네. 지금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아, 저녁 시간에 우리 넘어가야 또 거기 가서 또 잠도 하고 내일 아침에 또 작업하니까.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많이 피곤해도 뭐 일이 그런 건 어떡합니까? 해야죠. 네? 네, 안전운전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물건을 싣는 컨테이너에서 누군가의 보금자리로 그 첫 걸음이 이제 시작됐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이 집이 설치될 장소다. (7톤짜리) 컨테이너 3대를 옮겨야 하는 대대적인 수송 작전. 준비 작업부터 요란하다. (1층에) 놓일 회색 컨테이너. 긴장감 속에 설치 작업이 시작된다. 설치하는 게 좀 더 신중해요. 왜요? 맞춰야 되잖아요. 사이즈 도면대로 그걸 맞춰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움직인다.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집. 무사히 내려오나 싶었는데 다 와서 애를 먹는다. 이니 바깥으로 맞춰야 돼. 좀 더. 테스팅 바깥으로. 됐어. 오케이, 좋아. 오케이, 됐어. 내려. 생각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컨테이너 안 치려면은 이 바닥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공구리를 잘못 쳐놔가지고 여기가 이만큼 보이는 것만큼 낮아진 거예요. 평을 맞춰서 이걸 놔야 문이고 뭐고 다 동작이 제대로 되지 이걸 안 맞춰놓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문이 그런 게 제대로 안 닫히고 그 수평을 다 맞춰서 놔야 돼. 집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설치가 잘못되면 모두 무용지물인 것이다. 나요.
오랜 실랑이 끝에 집이 반듯하게 세워졌다. 이제 2층을 올릴 차례. 1층과 모서리 부분만 겹쳐서 기역자 모양으로 설치할 것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고난도 작업. 조금이라도 균형이 틀어지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설치는 곧 수평과 균형, 이 두 가지 싸움이다.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은 기둥을 세워 무게 중심을 잡는다. 좀만 더! 위에서 그 연동 부분에서 조인하는 부분을 이제 용접하고 실리콘 쏘고 페인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벌어져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만큼의 조이는 그 간격을 최소한 좁게 하기 위해서 딱 맞춰야 돼요. 집을 지탱해줄 기둥이 자리를 잡으면 용접을 해서 고정시킨다. 이 2층 설치가 마무리될 때쯤 나머지 반쪽이 공중에 매달려 내려온다. 집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칫 스치기만 해도 찌그러지거나 손상될 수도 있다. 작은 실수도 오차도 용납될 수 없는 순간이다. 설치의 처음과 끝은 수평을 확인하는 것이다. 수평 봐봐요. 오케이. 설치 시작 약 5시간 만에 집의 윤곽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탁 트인 경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테라스를 설치한다. 컨테이너는 150톤에서 20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때문에 컨테이너로 만든 집은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개성 있는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집 내부로 들어가면 차가운 컨테이너였다고는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 안락한 공간이 펼쳐진다. 이만하면 지친 심신을 달래줄 편안한 안식처로 손색이 없다. 소음으로 가득했던 공장도 일주일 딱 한 번 이렇게 고요하다. 그런데 주말도 잊은 한 사람, 장인규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분주하게 작업 도구를 챙긴다. 간단한 에이스 같아서 이거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말에도 AS를 가세요? 원래 주말에는 쉬는데요. 네. 우리 평일날에 많이 바빠서 네. 주말에 고객분과 약속을 좀 맞춰서 지금 가는 거예요. 공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컨테이너 하우스. 철골과 목조의 조합이 또 새롭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 구조가 한눈에 보인다. 작지만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은 다 갖췄다.
소박한 전원 생활과 잘 어울리는 집이다. 저쪽에서 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안에 밖에 한번 봐볼게요. 화장실 시공할 때 달았던 온수기가 말썽이다. 안에 바킹이 마모된 것 같으네요. 바킹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다행히 금방 문제점을 찾아냈다. 사소한 부분이잖아요. 아유, 저희가 생각할 땐 사소해도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직접 손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당황되고 어렵고 그렇죠. 애정이 있다면 사소한 것도 결코 사소하게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가족하고 같이 이제 뭐 반일도 좀 하고 그러는데 놓고 하니까 편하고 일단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 제가 추구하는 거죠. 집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도 한다. 삼복더위 잘 지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새해 정리 많이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시 공장이 바쁘게 돌아간다. 여전히 컨테이너 주택 제작에 한창인 작업자. 그런데 이번에는 모양이 좀 다르다. 이거는 수출용 컨테이너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자재를 직접 조립을 해서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운송용 컨테이너를 재활용해 그 틀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철제를 용접해 조립해서 컨테이너의 골조부터 직접 설계하는 방법이다. 강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원하는 모양, 원하는 규격대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골조를 직접 만들 경우 모양과 크기의 선택폭은 더 넓어진다. 작은 관리실용 컨테이너부터 전원주택까지 모두 가능하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다. 자체 제작한 컨테이너로 넓은 베란다가 딸린 단층 주택, 방갈로를 만들고 있다. 네모 반듯한 모양에서 벗어나 천장에 지붕 모양을 냈다. 철제 골조 위에 샌드위치 판넬을 덮어 마감 작업을 한다. 수평선이 안 맞으면 부자재들이 길이가 다 틀려져서 반듯하게 되지가 않으니까. 하나가 삐끗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집을 만들다 보면 고공 작업도 피할 수 없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다. 아무래도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위에서 일하는 게 좀 더 시간이 시간이 걸리고 힘도 들고 여러 가지로 단점이 더 많죠. 작업 속도도 늦고. 판넬을 고정시키고 나면 그 위에 방수 시트를 덮어 틈과 틈 사이를 막는다. 방수 시트 깔고 요거 위에
위에가 싱글을 또 씌우거든요. 그 삼중으로 이렇게 하는. 네. 그거는 이제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말라고 이게 저 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더욱더 견고한 지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계속 이어진다. 귓가를 때리는 소음만으로도 손에 오는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케 하는 못질. 작업자는 지붕 마감을 하는 동안 수백 발의 못질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여름은 싫어요. 땀이 많이 나서. 가장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온 이의 값진 땀방울이다. 작업이 끝나고 예쁘게 완성된 지붕이 자태를 뽐낸다. 선생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언제 가장 보람있으세요? 마무리 잘 끝날 때. 아, 집 마무리가 잘 끝나서 예, 집이 완성됐을 생각대로 때? 잘 끝날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네.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하더라도 외부 마감에 따라 느낌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외장 작업이에요. 집 벽면을 합판으로 대고 페인트 칠까지 마무리하니 전혀 다른 느낌의 컨테이너 하우스가 완성됐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방갈로. 이제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된다. 집이 사용될 곳으로 옮기는 일이다. 완성된 방갈로의 무게는 약 3톤. 결코 만만치 않은 무게다. 때맞춰 등장한 트럭. 그런데 공중에 떠 있는 방갈로가 도무지 갈피를 못 잡는다. 트레인 중량을 잡으니까 4개 바가 똑같이 수평 잡게끔 해서 안 그러면 돌아가니까 물건이. 작업자들은 끝까지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정신을 집중한다. 이제 안전하게 이동하는 일만 남았다. 항상 이렇게 작업하실 때 위험하시겠어요? 그렇죠. 매일 도전이죠, 도전. 약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상남도 합천군.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바로 방갈로가 설치될 장소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 작업자 모두 허공에 떠 있는 집을 바라보며 온 신경을 곤두세운다. 내려! 집의 움직임에 따라 현장의 작업자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앞에
차 마칠게요. 바닥에 수평을 맞추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안으로 더 집어넣어. 안으로 더 넣어. 됐어? 걸렸어? 여기. 드디어 방갈로가 제자리를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추억을 만들고 행복을 누릴 것이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고된 여정. 오늘이 바로 그동안 흘린 땀이 결실을 맺는 날이다. 네, 소비자가 이제 마음에 드시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보람이 많죠. 고생하셨습니다.